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닿는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꾹새 울겠네. 아카시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 노래는 고향을 떠나 외롭게 객지 생활을 하던 어린 시절 제가 고향과 부모님이 그리울 때마다 울먹이며 불렀던 동요입니다. 어느 듀엣 가수분들이 불러 더욱 널리 알려진 과수원길이라는 노래에서도 아카시아 하얀 꽃잎이 눈송이처럼 날리며 그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을 타고 솔솔 난다고 하였습니다. 1976년인가 여성만을 위한 껌이라는 광고에 등장한 상품명도 아카시아였지요. 이렇듯 우리에게 고향처럼 그리움과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이 나무의 정식 명칭은 아카시 나무입니다. 사실 아카시아란 명칭을 가진 나무가 따로 있으므로 바르지 않은 이름이 사용된 것입니다. 아카시아는 97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며 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외의 열대 지역 등에서 자생하는 상록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수목원, 아열대 식물전시원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조선시대 이전부터 만성용 설사나 이질 등 약재로 수입된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교과서를 포함하여 동요, 대중가요, 매스콤이나 CM송 등에서 자주 등장하던 잘못된 아카시아라는 이름을 1980년대 초에 한국식물분류학회에서 아카시 나무를 정명으로 제안했으나 여전히 습관적으로 아카시아라고 불렀고 심지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조차 아카시아는 아카시 나무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정의를 내려 명칭의 혼란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흔히 보는 아카시 나무의 원산지는 북미 애플레이치안 산맥의 냉온대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 식물학자 라빈이 미국 캘리포니아로부터 이 나무를 들여와 1600년인가에 파리의 도핀 광장에 심은 것이 유럽 전례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가 로빈의 공적을 기념하며 또 아카시아를 닮았지만 진짜 아카시아가 아닌 가짜 아카시아라는 의미에서 슈도 아카시아라는 말을 고안하여 로비니아 버슈도 아카시아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두 나무의 잎이 모두 깃골 겹잎이나 아카시아는 자기 나무처럼 짝수 겹잎임에 비해서 아카시 나무는 홀수 겹잎이라 가짜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럽에 온 아카시 나무는 1700년대 헝가리에서 다량의 목재를 생산하는 나무로 개량되고 아시아로도 전파되었다는데 1873년에는 일본에 전해졌고 메이지 시대의 가로수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조약 이후 조선의 우선회사 인천지점장이었던 일본인 사사키가 중국 상하이에서 가져와서 1891년에 지금의 자유공원에 심은 것이 최초라고도 하고 1900년대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중국에서 묘목을 들여와서 노량진과 제물포간 철도병과 서울 용산 육군본부 자리에 심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아카시 나무가 중국 칭다오에서 잘 자라던 것을 보았던 당시 독일 총영사 그루프의 추천 때문이라지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식재가 시작된 것은 1955년부터 1960년대까지였습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기관 유솜의 어느 농업고문관이 적극 공고한 때문이라는데 매우 황폐해져 있던 한국 임야의 사방사업에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판단한 것이겠지요. 이때 심은 나무들이 한국 아카시 나무의 모태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권에서 아카시 나무를 흔히 가짜 아카시아, 즉 false acacia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가시가 있는 회화나무쯤의 뜻을 가진 자괴, 즉 즈와이라고도 하며 일본도
가짜 아카시아, 즉 니세 아카시아라고 한다지요.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이 나무를 전할 때 일본 이름대로 가짜 아카시아라고 했겠지만 이후 전파 과정에서 그냥 아카시아로 통용된 듯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학명 등을 참고하면서 특히 가시가 있는 식물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아카시 나무라는 이름이 탄생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생지에서는 검은 메뚜기, 즉 블랙 로코스트라고도 한다는데 아마도 암갈색의 열매 모양에서 따온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아카시 나무는 연황갈색의 나무 껍질이 세로로 갈라지며 20여 미터씩 높이 자라고, 손으로 누르면 잘 떨어지는 쌍으로 된 날카롭고 긴 가시는 특이히 변해 생긴 것입니다. 어린 나무이거나 환경이 좋지 못하면 대체로 가시가 많은 편이며, 가시는 자신에 대한 방어나 수분 증발의 요구가 높을 때의 억제 수단이기도 하지요. 봄이 되면은 잎자국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새순이 돋습니다. 어긋나는 잎은 회화나무를 닮은 겹잎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한 깃털 모양을 가진 작은 잎이 9개 내지 19개씩입니다. 5월 6월이면 어린 가지 잎기다랑에 송이송이로 달리는 유백색 꽃이 마치 작은 흰나비라도 앉은 듯 아름다우며 진한 향기를 내뿜어 벌들을 유혹합니다. 꿀샘 근처는 좀 더 진한 색을 만들어 벌들이 꿀을 찾기 쉽도록 인도합니다. 9월에 익는 꼬투리 모양의 검고 연갈색인 열매는 겨울에도 달려있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가지에 가시가 없거나 퇴화한 특이 흔적이 있으며 꽃이 피지 않는 민둥 아카시 나무나 분홍색 꽃에 가지에 비늘같이 빽빽한 가시가 난 꽃 아카시 나무도 있습니다. 아카시 나무는 끝꽂이나 포기 나누기, 종자로도 잘 번식하고 벼내어도 뿌리에서 싹을 내는 맹활력이 매우 우수하며, 척박한 땅, 버려진 땅에서도 햇볕만 있으면 빠르게 자라서 꽃을 피워냅니다. 한번 정착하면 주변으로 쉽게 퍼져나가 무덤까지 파고들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인해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조상을 능멸하고 토종나무를 제거하려고 심었다는 오해를 사서 한때는 이 나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방과 연료 문제가 해결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산림청 조림곤장 수종에서 제외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연료림이나 사방 수종이었으며, 한때는 전체 조림 면적이 약 32만 헥타르나 차지한 산림 녹화에 크게 기여한 조림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나무였습니다. 아카시 나무는 다른 콩과 식물들처럼 그 뿌리에 공기 중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질소를 포집하여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질소 화물의 형태로 바꾸어주는 박테리아가 있으므로 황폐하고 척박한 민둥산에서도 스스로 양분을 조달할 수 있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또 화력이 강하고 연기도 적어 연료로도 적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땔감 수준의 잡목 취급을 당해 자기 수형대로 자랄 기회를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란 후 건조시킨 나무는 못을 받기가 힘들 정도로 질기고 단단하며 내구성도 강합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용재, 철도 침목, 수레바퀴 제작이나 심재와 변재의 색상 차이가 뚜렷하여 목공예재로도 활용되었으며, 양분도 많아 가시 없는 나무로 개량되어서는 사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훈연재의 왕이라는 흰꼬리 나무와도 비슷한 향을 가지므로 바비큐 요리용 목재로서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수령 25년 내지 30년이 성장의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하며 40년 내지 50년 정도 되면은 성장이 더뎌져서 다른 나무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므로 100세를 넘기기가 어렵다지요. 밑둥지름이 50cm 정도로 자라게 되면은 속이 썩고 비어가며 지름이 1m, 수령이 60세쯤 되면은 얕게 내린 뿌리가 더 약해져서 바람이 세게 불면 쉽게 넘어지기도 됩니다. 그러니 오래된 아카시 나무가 드뭅니다. 경북 성주군에 가면은 한 세기 이상을 버텨낸 나무가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카시 나무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광릉숲이나 경북 상주에도 100세 이상인 아카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아카시 나무의 잎은 가축 사료로서, 말려서는 차의 재료로, 꽃과 섞어서는 무침이나 튀김이나 샐러드로, 또 이뇨제나 신장병의 치료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뿌리 껍질도 말린 뒤 달여 먹으면 변비나 오줌 숙대에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한 움큼씩 꽃을 따먹으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구황식물이기도 했습니다. 아카시 나무의 은은한 황백색의 꿀은 부드럽고 감미로우며 상쾌한 꽃향기를 내지요. 심은 지 4년 정도 되면 꿀을 얻을 수 있으며 8, 9년이 되면 한 그루에 9리터 정도의 꿀이 나오고 큰 나무 한 그루면 무려 54리터 정도의 꿀을 채취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다른 꽃에 비해 당도가 높은 중요 밀원식물이므로 꿀벌나무, 돈덩어리 나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나무, 기적의 나무로도 불립니다.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70% 이상이 아카시 나무에서 나온다지요. 개화 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으므로 기후 조건이 꿀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기후, 서식지 파괴, 진드기 등 꿀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여러 요인으로 근래 들어서는 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지요. 어떤 학자들은 2035년이면 이 지구상에서 꿀벌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도 했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벌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라는 경고도 하였습니다만, 아카시 나무는 청량한 꽃향기와 더불어 풍부한 꿀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줄 뿐 아니라 화분 매개 곤충을 번식시키며 질소 고정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산성화를 방지합니다. 뿐 아니라 대기 오염 물질의 저장성이 높고 같은 크기의 다른 활엽수에 비해 탄수 흡수력도 매우 높아 환경수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그러니 신이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선물로 내린 나무라는 칭송이 따를 만합니다. 밀원이나 여러 식용, 약용, 목재로서, 심지어 한때는 연료로서도 유용했던 나무이지만 황폐한 땅마저 자신의 힘으로 신속히 복구시켜 다른 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뒤에는 미련 없이 자기 자리를 내어놓거나 깨끗하게 삶을 마감하는 나무이기에 그래서 품이라는 꽃말이 붙여졌을까요? 어느 나무 전문가는 자기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나무가 아카시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아주 높은 나무라는 것이지요. 한때는 산림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로 인한 마음 상함 따위에 빠져들거나 그러한 상황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을 자리, 필요한 자리에서 스스로의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자신의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리고 사라지는 의연함과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현실을 헤쳐나가는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곧고 품위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아카시 나무는 우리의 스승입니다.